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100년 전 한 인물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물고기가 용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는 미래를 말했고 그 미래의 시점을 2025년까지의 혼란기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혼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치권은 극단으로 나뉘었고 국민 사이엔 공감이 사라졌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젊은 세대는 이 땅을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예언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소태산 박중빈, 그는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백성들 속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어변성룡한다. 물고기가 용이 된다. 단지 경제력의 상승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 언젠가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된 전조이자 통과 이래일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2025년 6월 3일,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진짜 용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소태산 박중빈,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 시대를 내다본 통찰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예견한 시대 예언에 가까웠습니다. 그 핵심은 네 글자, 어변성룡, 물고기가 용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표현은 극단적 절망 속에서도 가능한 비약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은 언젠가 진급할 것이다. 즉,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이 진급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태산의 예언은 그 이상을 지향합니다. 그는 물질적 성장만이 아니라 정신적 진급을 말했습니다. 즉,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침략하지 않았던 역사, 공동체 중심의 종교 전통,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동학, 증산, 원불교 속에 깃든 철학이 훗날 한국이 세계에 제시할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 진급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혼란과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시점을 정확히 2025년까지의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소태산은 경고했습니다. 진급의 문턱에는 혼란이 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정점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한국 사회는 그의 예언과 기묘할 만큼 일치하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은 극단으로 쏠리고 국민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경제는 양극화되고 세대 간의 간극은 깊어졌습니다. 이런 경랑의 시기에 우리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누구여야 할까요? 소태산이 예고한 용이 되는 길에 어울리는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적 유능함을 넘어선 존재여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정신적 모범국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리더는 누구인가? 첫째, 그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통합이 아닌 투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이념을 초월해 공동체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는 도덕성과 신뢰를 겸비한 자여야 합니다. 정신적 지도국이 되기 위한 전제는 지도자의 도덕성입니다. 과거의 구태, 권력의 사역에서 자유로운 사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를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셋째, 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용이 된다는 것은 단지 지금을 잘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명확히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외교, 통일, 기술, 복잡한 퍼즐 속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가여야 합니다. 넷째,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가여야 합니다. 어떤 이상도 경제적 기반 없이는 허상입니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실적, 그리고 위기 속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은 단순한 유권자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 우리에게 남긴 요구,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6월 3일,
우리는 단지 대통령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후의 항로를 다시 설정할 선장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혼란 이후 진급의 문으로 들어가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예언은 국가 내부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태산 박중빈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거대한 균열까지도 내다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물질이 아닌 정신과 도덕의 중심 국가. 그 핵심에는 통일된 한국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지정학 전략가 조지 프리드먼, 그는 이미 2010년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30년 전후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그 통일 한국은 만주와 극동 러시아 일부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는 단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 권력 구조의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국은 내부 분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 방어선이 약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외교적 독자 노선을 유지하는 상황. 이 틈에서 한국은 어변성룡 전략적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태사는 말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즉, 정신적 이상을 현실로 구현하려면 강한 기반, 실질적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립된 한반도가 아니라 전원의 중핵이 된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 그는 누구일까요? 2025년 6월 3일,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짓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소태사는 말했습니다. 혼란이 지나고 나면 한국은 진급할 것이다. 어변성룡, 물고기가 용이 되는 시간. 그 예언은 더 이상 과거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가능성을 꿰뚫는 현실적 프레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신뢰는 흔들리고 정치와 도덕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급의 직전, 소태산이 예고한 혼란기라면 그 끝자락에 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공허한 구호도, 이념의 대결도, 정권의 보복도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혼란을 끝내고 다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예언은 그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신뢰, 통합의 리더십, 미래에 대한 비전, 실용적 해결 능력. 이 네 가지는 단순한 기준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용이 되기 위한 진급 조건입니다. 소태산의 예언은 묻고 있습니다. 이번 선택이 우리를 진정한 지도국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한 번의 혼란을 반복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진급을 할지 아니면 다시 혼돈 속으로 돌아갈지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선, 정말 대한민국이 용이 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